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세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보자 모하메드 압둘라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실제 내용을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그것도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작은 나라가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코웃음 치던 강대국들의 왕실조차 지금은 그 나라의 미래를 걸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세자가 직접 명령까지 내렸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기술을 가져오라.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이룬 혁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세계 최고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그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기술개발청 연구원 모하메드 압둘라라고 합니다. 킹 압둘아지즈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미래 산업에 집중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사우디는 전 세계 석유의 약 16%를 보유한 세계 제2의 산유국입니다. GDP는 1조 달러가 넘고 석유 수출만으로 나라가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우리나라의 자존심, 그런데도 단 하나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량 자급. 저는 매번 이 현실이 부끄러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우리가 정작 먹을 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했어요. 사막. 우리에겐 땅이 있지만 그것은 곧 불모지였습니다. 여름엔 50도를 넘나들고 모래폭풍은 마치 재앙처럼 휘몰아칩니다. 그 어떤 작물도 그 어떤 기술도 이곳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세계 최고라 불리는 모든 농업 선진국들의 기술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들인 관계시설은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모래폭풍에 망가졌고 온실 시스템은 내부 온도를 감당하지 못해 작물들이 모두 죽어나갔습니다. 물 부족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자부심은 점점 무너져갔고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마치 신의 영역처럼 여겨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상사인 청장님이 저를 급히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모하메드, 어쩌면 우리가 찾던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네. 한국이라는 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을 조사해보게. 한국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들은 IT와 반도체 강국이지 농업 강국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국토도 작고 사막을 겪어본 적도 없을 텐데 우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청장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하메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좁은 국토와 자원 부족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된 나라야.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도 있지. 그 말에 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였어요. 하지만 상사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기에 그저 의무감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전체 국토의 15%만이 농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 농촌 인구 감소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더군요. 가장 눈에 띈 것은 수경재배 기술이었습니다. 물의 양을 최소화해 흙 없이도 작물을 키울 수 있다니. 거기에 인공지능 환경 제어 시스템까지 더해져 기후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하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한국이라고 뭐가 다를까? 저는 그 비난을 뚫고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냈고 드디어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기대되는 마음으로요. 이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 사우디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맨 처음 느낀 건 너무 깨끗하다 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았고 어딘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공항이었어요. 하지만 제 첫 인상은 사실 좀 시큰둥했어요. 잘 따라했네. 솔직히 우리 사우디의 공항도 매우 현대적이고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큰 감흥 없이 그저 그런 느낌으로 공항을 나섰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농촌진흥청의 이은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모하메드 씨 사우디 대표단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한국의 농업 기술과 스마트팜 시스템을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의 말투는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것이었고 저는 처음으로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첫 일정은 농업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요? 높이 555m에 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이었죠. 왜 이런 곳에 가냐고 물으려던 찰나 이은석 연구원이 먼저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의 제다 타워에도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지요. 이곳은 기술력의 상징이자 한국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흥미를 느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를 지는 삼성물산, 페트로나스 타워를 만든 현대건설. 세계적인 초고층 건설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롯데타워 앞에 섰을 때 말 그대로 압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높이뿐 아니라 그 정교함과 디테일. 엘리베이터는 초고속이었고 내부 공기순환 시스템은 창문 하나 없이도 상쾌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시스템은 모래바람이 심한 사우디에서 그대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으로 배울 것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스마트팜 시설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국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찾았을 때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유리온실 안에 들어서자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하늘을 향해 뻗은 채소들과 LED 조명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작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그곳은 인공적으로 사막보다 더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테스트 구역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물들은 최소한의 물만으로 토양 없이 수경 재배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죠. 모든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통제하고 있었고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조도까지 작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학처럼 이해하고 진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바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 작은 공간 하나에서 한 달간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기 중 수분을 모아 정수하고 작물의 증발 수분까지 포집해 재활용하는 시스템. 98%의 물을 절약하면서도 작물 생산은 기존 대비 10배 이상. 이건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다. 이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건 바로 이거야. 하지만 사우디의 현실은 훨씬 가혹합니다. 이 기술이 과연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을 안고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손에 쥔 자료들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스마트팜 기술 말 그대로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우리 사막에서도 가능할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극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청장님은 조용히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시범 농장을 만들자. 사우디의 한복판에 한국의 기술을 심어보자. 그렇게 해서 리야드 외곽의 사막지대, 모래와 바위밖에 없던 그 황량한 대지 위에 첫 번째 스마트팜 시범 농장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직접 파견되었고 우리 팀과 함께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낮에는 45도를 넘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 이런 극한 환경은 한국 기술자들에게도 생소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불가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스템이 가동되던 날, 우리는 긴장 속에서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LED 조명이 켜지고 온도 조절 장치가 움직이며
모든 센서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록빛의 씨앗들이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작은 생명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물은 자랐고 시스템은 정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내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과열된 것이었죠. 한국에서 테스트한 환경보다 훨씬 더 강한 태양빛 때문이었습니다. 패널 온도가 89도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내부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어요. 현장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또 실패인가, 이번에도 안 되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한국 기술진의 리더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문제를 대비한 설계를 염두에 뒀어요. 그들은 즉시 차열막을 추가하고 냉각수 순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그 실행은 매우 정밀했고 결과는 눈부셨습니다. 패널 온도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내부 온도는 다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작물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환경을 이기는 순간, 그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희망의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를 더 거대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과열 문제를 극복하고 작물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은 지 며칠 뒤, 하늘은 점점 누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래폭풍. 사우디의 사막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그 무자비한 자연의 분노.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번 폭풍은 예보상 강도 8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상위 3% 안에 드는 규모예요. 현장에 있던 모든 인원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폭풍이라면 무엇이든 부술 수 있습니다. 수백억 들인 시설도,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작물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안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리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스마트팜 시설 내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깥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모래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하늘은 보이지 않았으며 바람 소리는 거대한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시설은 마치 선박처럼 흔들렸고 창 외부는 완전히 황색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리고 아침. 모래폭풍이 멈춘 그 순간,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벽은 모래에 덮여 있었지만 그 안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작물은 단 한 줄도 쓰러지지 않았고 조명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공기 정화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살아있어요. 한 동료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리더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죠. 특수 필터링 시스템과 이중 방진벽이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린 이런 상황도 고려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술을 넘은 정신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까지 미리 대비하고 실패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고방식.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스마트팜 기술이 아니라 극한 속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범 농장이 가동된 지 정확히 석 달,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색색의 채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청장님도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왕실 관계자들도 방문했고 한 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더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식량을 자급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엔 작고 자원 부족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첫 수확의 소식은 마치 불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내부 보고서 한 장이 언론에 유출되자 사막에서 농사를 지었다고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중동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리야드 현지 방송국은 물론 UAE,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우리 스마트팜 시범 농장의 성공을 헤드라인으로 다뤘고 SNS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농업계의 혁명이다. 사우디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은 21세기판 녹색 석유다. 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리야드 외곽에 10배 규모의 스마트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발표에 국민들은 환호했고 기존의 식량 불안감을 품고 살던 수많은 가정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가격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믿고 줄 수 있어요. 시장에선 소비자들의 반응이 급격히 변했고 국민 건강 지표에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던 관계자들,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공무원들까지 이제는 앞다투어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단순한 기술 수입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스마트팜을 넘어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 수처리 기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이 내용은 이제 한국이 단순한 협력국을 넘어 우리 사우디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제가 있었습니다. 청장님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하메드, 자네가 이 모든 시작을 만들었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끌어야 하네. 저는 곧장 농업기술 교류 담당 특별대사로 임명되었고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창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제가 이제는 모두의 앞에서 비전을 말하고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한국을 다시 방문할 일정까지 조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의 젊은 세대였습니다. 스마트팜 산업이 본격화되자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이 혁신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농업의 결합이라니 정말 멋져요. 석유 산업 말고도 우리 미래가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대학생 견학이 이어졌고 관련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놀라운 건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섬세함과 정밀함이 중요한데 여성 연구자들에게 최적화된 분야예요. 어느 한 여성 연구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한국 유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모하메드 씨처럼 한국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처음엔 기술을 배웠지만 이제는 철학을 배우고 싶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그 짧은 한국 방문에서 본 그 스마트 컨테이너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사막 전체를 뒤덮을 혁신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첫 시범 농장이 성공한 이후 우리는 본격적인 확장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타르 지역에 10배 규모의 스마트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했고 그 발표가 나간 날 뉴스에서는 녹색 사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막은 불모지가 아닙니다. 농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TV로 보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출장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리야드뿐 아니라 제타, 메카, 담맘 등 사우디 전역에서 스마트팜 설치 문의가 쇄도했고 정부는 각 지역의 기후에 맞춘 맞춤형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한국 기술진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을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견학이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 기획자로 초청받은 자리였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이은석 연구원과 다시 마주 앉은 순간 우리는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배울 차례입니다. 모하메드 씨. 그의 겸손한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협력자였습니다. 그 점이 우리 사우디에겐 너무도 값진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이자 세계가 주목한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최적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고정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기후, 습도, 일조량, 물 보유량 등 지역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모듈형 시스템이었어요. 사우디처럼 일조량이 높은 곳은 태양광 효율이 극대화되고 물 부족 지역엔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은석 연구원의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사실상 불가능을 없애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철저한 현지화 전략 덕분에 스마트팜 기술은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우디에서 이런 걸 했단 말인가요? 한국과 함께하는 모델을 우리도 검토하고 싶습니다. UAE 농업부 장관이 우리 시설을 직접 방문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날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든 결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진짜 지속 가능성이란 걸 배웠습니다. 각국에서 온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석유의 나라로만 불렸던 사우디가 이제는 녹색 기술의 선도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중동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고 사우디 청년들과 한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한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출발은 한국 덕분이죠. 한국이 주도한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시스템을 넘어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협력, 연구, 현지 맞춤화, 교육 및 산업화. 이 4단계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거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고 앞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녹색의 가능성이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작고 단단한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마트팜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풍경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변화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은 시설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사람들의 의식에 침투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바뀐 건 젊은이들의 진로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직업하면 대부분이 석유 산업이나 공공기관을 떠올렸고 농업은 낙후되고 힘든 분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나는 스마트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자연과 기술이 만나는 이 일 너무 멋져요. 견학을 온 대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스마트팜 관련 학과 지원율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청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 일은 섬세함이 중요하고 디지털 기반이라 물리적 노동보다 감각과 관리 능력이 핵심이에요. 한 여성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스마트팜 현장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고 이는 사회적 성평등을 향한 한 발자국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지역 경제였습니다. 스마트팜 주변 지역엔 소규모 물류센터, 가공공장, 유통업체가 생겨났고 그 덕에 고용이 증가하고 지역 인프라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이 마을에 일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마을 이장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체감하게 된 순간이었죠. 세 번째 변화는 국가적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수입국이었습니다. 음식도 기술도 산업도 모두 외국에 의존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우리가 직접 재배한 작물,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 우리가 설계한 시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특별 수업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래의 농업에 대해 들려주세요. 강연을 마친 후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모하메드 아저씨, 진짜 사막에서도 밭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건 우리도 몰랐던 기적이었단다. 근데 그 기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 한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끝자락,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건 우리 농장 조명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왜 한국에게 배울 수 있었을까? 그건 단지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속 가능성을 철학처럼 품고 있었으며 함께 성장하자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백 명 중 한 명의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기술 외교관이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한국을 믿었던 단 한 번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은 사막을 넘어 중동 전역 그리고 미래를 향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짧은 며칠간의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연구원이 자원도 부족한 작은 나라에서 기술을 배워온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자존심은 곧 존경으로 그리고 진심 어린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좁은 땅, 부족한 자원, 극복해야 할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지속 가능성은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진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기술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기술만 배워오려 했지만 돌아보면 한국은 우리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계를 탓하기보다 그 한계 안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법.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죠. 그 방식은 이제 우리 사우디에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며 세계가 사우디를 다시 보게 만든 진정한 국가 혁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의 모든 기술진과 연구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희망의 불씨를 이어받아 더 넓은 사막 위에 녹색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마음과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이 사연을 나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 제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연구원의 편지. 그리고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변화시켜 나간 사막 한가운데의 혁명. 우리가 오늘 전해드린 사연은 그 어느 소설보다도 진실되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입니다. 석유의 나라, 불모지의 사막, 수입에 의존했던 식량 문제, 그리고 단 한 번의 선택 한국으로 가보자. 그 작은 결정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젊은 세대의 진로를 바꾸고 사막을 초록빛 미래로 전환시켰습니다. 기술의 수출이 아니라 가치의 수출이었던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그 안에는 성실함과 끈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사람을 향한 진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가르치고 세계를 감동시키며 세상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께도 어떤 한계를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거대한 자원이 아니라 작지만 단단한 신념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신념이 바로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막의 불모지를 푸른 농장으로 바꾼 한국 기술의 힘,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한 사우디 연구원의 변화. 이 모든 여정이 국가 간 협력의 희망이자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제보하고 싶은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국뽕이 차오른다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